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 기준 전고점을 뚫고 3000포인트 그 이상으로 쭉쭉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달성했던 코스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산타랠리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증시에 위험 요인이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걸 어떻게 위험을 축소시키면서 이걸 관리해 나갈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투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리스크만 잘 관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만 잘 진행한다면 이미 한국 증시는 산타랠리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후 대시세를 보여줄 만한 그 시작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쉬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계속 하셔야 되겠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물려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 교체를 잘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가져가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팩트 기반,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증시를 명확하게 판단해드리고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그 리스크와 그리고 위험 요소들까지 같이 짚어드리면서 왜 한국 증시가 대시세 그리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보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그럼 화면 보면서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탁금하고 신용잔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제 증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돈이 들어오느냐 돈이 빠져나가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의 논리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증시 주변자금 추이에서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이제 신용잔고 그리고 고객예탁금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정도에 예탁금과 신용잔고가 정말 많이 떨어졌었고 최근에 8월, 9월, 10월 달까지 3달 연속 증시가 무너지면서 예탁금이 빠져나가는데 신용잔고가 빠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불안한 증시를 연출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신용이 쫙 빠졌고 반대매매가 나갔고, 반대매매 정말 많이 나갔다고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신용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예탁금이 눈에 띄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게 신용이던 다시 말해서 빚으로 투자하는 돈이건 현금으로 투자하는 돈이건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매수세가 몰리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증시도 그렇고. 근데 다만 위험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신용, 빚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정말 많이 빠졌는데 바닥 대비해서 현금으로 돈으로 투자하는 이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차트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거, 시장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방향성으로는 건강한 돈이, 나쁜 돈, 불안한 돈이 빠져나가고 건강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건강한 돈이 들어오건 뭐가 됐건 간에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도 시장에 돈이 들어올 것이냐, 이걸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리던 부분이 바로 금리랑 전쟁과 평화입니다. 금리는 저금리가 중요하고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풀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아닌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 시장을 더 떨어뜨리려면 전쟁이 더 심각해져야 되는데 러우 전쟁, 그 다음에 중동 전쟁까지 겪으면서 증시가 더 이상 전쟁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지수를 무너뜨리는 건 한계에 다다랐다. 전쟁이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전쟁, 세계대전급이 터지지 않는 이상 지금 정도 수준의 전쟁이 유지되는 거는 사실상 지금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도 증시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증시 하락은 더 이상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쫙 작년에 무너졌다가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갔던 지수가 다시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국채금리, 실질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금리로 인해서도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증시를 무너뜨렸던 이 국채금리조차도 올랐던 게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적인 부분도 안정감 있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일은 없을까?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금리의 이제 작동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금리의 작동 방식은요, 금리가 오를 때랑 내릴 때가 반대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투자자의 90%, 흔히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몰라요. 진짜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한 진짜 1,000만 원, 1억 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일단 금리가 오를 때는요, 여러분들 항상 금리를 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명분이 제일 중요해요. 명분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명분이 바로 물가랑 경기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물가를 안정화시킬 거냐, 경기를 살릴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릴 때는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가 너무 높을 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경기가 선방할 때, 경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버틸만 하다, 선방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정도면 금리를 올리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요. 금리만 놓고 따졌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선방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싶을 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금리를 올릴 때 내릴 때 모두 뭐가 중요하냐면 주 요인이 있고 보조 요인이 있어요. 핵심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요인이 뭐냐면 금리를 올릴 때는 물가예요. 물가가 너무 높다가 핵심 요인이에요. 그리고 내릴 때는 핵심 요인과 보조 요인이 반대입니다. 금리를 내릴 때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요인은 경기가 선방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경기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보조 요인은 이제 물가가 됩니다. 물가가 이 정도면 나름 낮아. 물가 너무 높진 않아. 이렇게 이제 보조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최근에 금리를 올릴 때 무슨 명분을 들었죠? 연준도 그러고 계속 야,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보조 요인은 물가가 아니라 경기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릴 때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걸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물가가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너무 높진 않다, 이 정도면 낮은 편이다, 혹은 버틸만 하다, 물가보다 경기가 더 심각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 큰일 났어, 너 진짜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요 요인이에요. 인간이란 동물은 야,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할 때 움직이지 않고 너 큰일 났다고 얘기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피벗을 할 때,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리다가 내리거나 내리다가 올릴 때는 증시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폭등 폭락을 보여주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증시가 이렇게 불안하게 폭등 폭락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뭐예요?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근데 리스크가 커야 반대로 뭐가 나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지루하게 가만히 있으면 수익 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물가가 잡힐 거예요.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요 보여드리고 있는 요 차트는 유가 차트입니다. WTIU. 유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주봉 차트인데 박살나고 있어요. 75불까지 떨어졌어요. 얼마 전까지 95불까지. 9월 말만 해도 거의 100불 찍으려고 95불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75불까지 떨어졌어요. 전저점이 이제 60불 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전쟁을 평생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중동, 산유국, 이제 기름 퍼내는 나라에서, 기름,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에서 전쟁을 하면 원유의 생산에 차질을 빚잖아요.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당연히 공급이 문제가 생기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전쟁이란 요소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그만큼이나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수요를 만지는 게 바로 경기가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뭐 석유 이런 거 많이 수입하고 또 수입해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석유나 이런 거 원유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불경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유가가 전쟁이 터졌음에도, 심지어 중동에서 산유국에서 전쟁이 터졌음에도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보다도 지금 뭐가 더 세다는 거예요? 불경기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경기, 경기가 큰일 났어 라고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금리를 내립니다. 근데 금리를 내리기 전에 지금 금리를 올릴 때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물가예요. 근데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제1번 요소가 유가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도 어지간하면 잡혀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죠? 유가가 무너지고 있죠. 그럼 물가는 어지간해선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근원 인플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WTI뿐만 아니라 지금 두바이유, 중동에서 이제 퍼내는 이 원유도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82불, 95불 넘어서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주 다이나믹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브렌트유까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유 가격은 거의 대부분 이제 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흐름을 비슷하게 가져가죠. 근데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물가가 잡힌다는 거고, 금리를 올릴 명분이 이제 없어요. 그럼 금리를 못 올리니까 동결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여기서 이제 금리를 다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다는 이슈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막 얘기해요. 경기가 불경기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시는 폭등입니다. 폭등.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 있죠. 학습 효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쵸? 불경기,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죠? 이때 코로나 때 증시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저금리가 진행됐고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 그리고 나서 증시 폭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시가 박살나는 게 일단 선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증시가 좋을 거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지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우측 상단에 있는 게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수 차트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어땠어요? 코로나 때도? 그렇죠. 하락장의 끄트머리였다는 거예요. 마무리 국면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불경기 이슈가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제 저금리라든지 갖가지 이제 혜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도 대중이라든지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의 지위나 입지가 흔들리잖아요. 정치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살릴 만한, 그리고 국민들이 투자하기 좋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도 개편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면제라든지 증시, 이번에 공매도 금지도 했죠. 나중에 가면 공매도 금지뿐만 아니라 세금 면제, 면제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재정 정책해서 돈 풀어가지고 뭐 국가 사업도 많이 할 거고, 인프라 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부는 절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액션을 취합니다. 어떻게? 증시를 끌어올리게끔, 경기를 회복되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불경기를 명분으로 들어서 증시를 박살을 낼 수는 있는데, 투자는 하셔야 돼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한번 박살냈다 올라가건 그대로 올라가건 어떻게 된다? 정고점 뚫고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다. 아니 그러면 전문가님 그냥 박살 날 때 그때 찍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라는 건 정말 급작스럽게 나온 거고 그 박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하다가 다 기회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찍었다가 박살 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화끈하게 찍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분할로 사셔야 돼요. 분할로. 이해되시죠? 그럼 평당 관리가 되기 때문에 박살이 나도 어차피 박살난 수치보다도 매수한 가격을 회복하고도 더 올라갑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용수철 원리를 말씀드렸죠. 강하게 누른 만큼 이 떨어지기 전만큼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크게 튀어올라요. 어떻게? 용수철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는 게, 증시는 폭등할 거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거다. 정고점 거기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그 부근까지 갈 거다. 중요한 건 뭐다? 그 전에 흔들기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해야 된다. 저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시기상 거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게 구리 가격인데 구리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액션을 과감하게 취하면서 올라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구리 가격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쭉 떨어지다가 올라가다 다시 꺾였죠. 이 달러 인덱스가 뭐예요? 그렇죠. 달러가 강한지 약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달러 인덱스가 높으면 강달러, 달러 힘이 센 거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달러 힘이 약한 거예요. 달러 힘이 세다는 건 뭐예요? 불안하니까 다 달러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긴축 분위기라는 거고 증시에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약달러로 가는 거고 돈이 이렇게 이제 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도 다시 치솟아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했는데 8월, 9월, 10월 달 이때 달러 인덱스 계속 올라갔죠? 사람들이 불안해했잖아요. 지수도 무너졌고 다시 떨어지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물론 이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잡혔죠. 금리는 오를 대로 올랐죠. 이제는 불경기도 심각해지고 있죠. 거의 증시 하락의 끝에 와 있다. 투자 공격적으로 하셔야 된다. 다만 분할로 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폭락이 나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면서 장기적으로는 폭등 시나리오를 이제부터 세우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추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종목과 내용 브리핑 또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인지하시면서 투자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관론자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법니다. 이 점 끝까지 명심하시고 투자 멈추지 마시고 돈 빼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고비 저와 함께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숫자와 팩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